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김삼웅 작가님이 지은 독서 독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2012년 10월 달에 초판 1세가 발행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최근에 조회를 해보니까 절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내용을 공유하고자 그런 마음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삼웅, 대한매일신보, 주필을 거쳐 성균관 대학교에서 정치 문화론을 가르쳤다.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일했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 제주 4.3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백범 학술원 운영위원, 친일파 인명사전 편찬 부원장 등을 맡아 바른 역사 찾기에 부단히 애쓰고 있다. 네, 머릿말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 읽는 사람의 5가지 맛. 1970년대 중반, 신용카드나 전화가 없었던 시절이다. 수중에 5,000원을 들고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이었다. 가는 길에 중국집도 있고 헌책방도 있다. 짧은 망설임 끝에 들어선 헌책방. 나이든 주인이 나를 반긴다. 며칠 전 들어온 책이 있는데 값이 좀 나간다고 했다. 1960년대 초, 문제가 되었다가 폐간당한 잡지의 창간호였다. 오래전부터 찾았던 책. 막상 대하고 보니 황홀했지만 티를 낼 수 없다. 하지만 책방 주인은 내 표정 따윈 상관없이 책값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였다. 아닌 게 아니라 값이 좀 나갔다. 선뜻 5,000원을 선금으로 주고 외상으로 책을 샀다. 버스 안에서 목차를 넘길 때의 희열을 낚시꾼의 월척에 비할까. 그날 밤 다 읽기가 아까워 반쯤 남겨두었다. 이후 이 책은 내 서가의 지근거리를 떠난 적이 없다. 1980년대 초반의 어느 날, 갈 곳이 없어서 헌책방에 들렀다. 책 한 권이 눈에 띄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사론. 장정도 깨끗한 경성 광안서림에서 발행한 1946년 판이었다. 월척 정도가 아니라 10만이에 신받다 수준이었다. 상당히 고가였다. 주인 말이 다른 사람이 사겠다는 걸 책은 가질 만한 사람이 가져야 돼 하기 때문에 안 팔았다는 것이다. 빈말이라도 고마웠다. 이처럼 이런저런 사연을 담은 책, 그동안 모은 책이 2만 6천 권쯤 된다. 지난해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수여하는 모범 장서가상을 받으면서 헤아린 숫자이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오래되었다. 10대 후반부터 장준하 선생이 발행하는 사상계를 읽으면서 책과 벗하게 되었다. 하필이면 사병으로 군복무를 할 때 정기구독을 하는 바람에 혼쭐이 났다. 사병 신분의 건방지게 사상계를 구독한다며 자기에게 넘기라는 중대장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찍히기도 했다. 휴가 때 집으로 가져오려고 차곡차곡 모아두었는데 출발 전날 누가 다 가져가 버렸다. 군수품 이외의 사물은 막사에 비치할 수 없다는 선임 하사에게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책과 관련한 정사와 비사를 다 쓰려면 책 한 권으로는 모자랄 지경이다. 실제로 내 인생에서 책을 빼놓으면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 50 초기, 멋모르고 4.19 이후부터 서울의 봄까지 나온 학생, 재야, 노동계 등이 각종 선언문을 엮어 민족, 민주, 민중선언이라는 자료집을 냈다가 50 금서 1호 딱지가 붙고
귀중한 자료들을 빼앗겨 허탈했던 마음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그래서 책과 자료에 대한 애착이 더해가는 듯하다. 책을 사 모은 지 40여 년의 세월. 다행히 그동안 글을 쓰거나 글 공부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어서 30여 권의 책을 썼다. 아직 쓰고 싶은 책이 많다. 그래서 여전히 책은 나의 훌륭한 스승이고 벗이다. 책 없는 세상이란 나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 30대 젊은 시절, 한때 백범 김구의 백범일지와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1시간 이상 대화하지 않는다는 호기를 부렸다. 40대에는 사마천에 사기를 두고 비슷한 말을 하였다. 아직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 서점에 다니면서 책을 찾는다. 이제는 월척이나 신받다 수준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지필에 필요한 자료나 양서 중에 놓쳤던 책을 사는 재미가 쏠쏠하다. 사람에 따라 각기 취미와 기호가 다르겠지만 책 읽고 모으는 재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달리 없지 싶다. 골프, 등산, 술집 등은 곧 실체가 없어지지만 책은 읽은 뒤에도 남는다. 남는 장사다. 여기 실린 글은 지난 3년여 동안 책 전문 잡지 책과 인생의 책술의 말리길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것 중에서 고른 것이다. 4년 전 책벌레들의 동서고금 종횡무진을 낸 데 이어 책과 관련한 책으로는 두 번째다.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면서, 자료를 찾으면서 놓치기 아까운 것들을 메모하고 비축하고 숙성하여 펴낸 것이다. 쭉정이는 모두 날려버리고 알갱이만 모았다면 과장일까? 죽는 것은 별로 두렵지 않다고 짐짓 호기를 부리다가도 저승에는 책이 없을까 생각하면 무척 두려워진다. 그래서 주어진 삶 동안 틈나는 대로, 아니 틈을 늘려서 책을 읽는다. 조선시대의 선비 이덕무는 책만 읽는 바보로 불렸다는데 나는 그런 바보가 좋다. 영악한 기회주의자보다 다소 우직하더라도 책을 읽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 사회 또한 얄팍한 처세의 달인보다 진득한 독서인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싶다. 가장 고귀한 질병이라는 책 수집하는 이, 책 읽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원나라 시대의 학자 김이상이 글 읽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5가지 맛이 모두 섞여 있어서 재미가 진진하다고 했거니와 끊임없는 독서를 통해 산성화된 마음밭을 가꾸고 산업사회 속의 메마른 영혼을 풍성하게 한다면 그리하여 오미가 넘치는 인간이 된다면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족 동물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는 많은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양서보다 앞선 품목은 달리 없을 것이다. 인간의 많은 가치 중에 독서에 앞서는 가치는 다시 없을 것 같다. 입으로만 읽고 몸에 체득하여 직접 실천하지 않는다면 독서는 독서고 나는 나일 뿐이니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율곡 22. 그럼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부 책을 벗삼아. 2부 책에 마음 뺏기고 꽃향기에 취하고. 3부 세상을 읽고 고하노니. 4부 문장의 시작과 끝.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비의 벗, 책. 나는 한 마리 좀벌레다. 소금 수레를 끄는 천리마가 책 수레를 끌고 만리를 간다는 책벌레에게 물었다. 넌 어느 세월에 만리길을 가니? 만리가 지척이고
삼교, 구류, 제자, 백가가 수레 안에 모두 있으니 오고 감이 즐겁지 아니한가. 소금 수레를 끄는 천리만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한심한 작자로구나 하고 투덜대면서 끝없는 사막을 뚜벅뚜벅 걸어갔다. 천리마와 책벌레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먼 길은 이 의문에서 출발한다. 요즘에야 자동차, 지하철, 비행기, 기차 등 교통수단이 숱하게 많지만 100년 전만 해도 임금이 타는 거가에서부터 내필에 말이 끄는 정승의 고거 사마, 전쟁에 사용하는 병거, 소가 끄는 우차에 이르기까지 수레가 가장 중요한 이동 수단이었다. 수제자 안회가 죽자 공자는 하늘이 나를 망쳤구나. 하늘이 나를 망쳤구나 하고 통곡했으나 안희의 아버지 안무효가 찾아와 안회의 외관을 장만하기 위해 공자가 타고 다니는 수레를 팔아줄 것을 청하자 자기 아들 공리가 죽었을 때의 경우를 들어 자신의 신분이 대부라서 걸어 다닐 수는 없다며 안무효의 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공자와 같이 인의를 내세운 성현조차도 수제자의 죽음에 통곡하면서도 관을 마련하고자 한 아비의 간절한 요청은 거절할 만큼 수레는 중요한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다. 인류의 3대 발명품이 불, 문자, 바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바퀴의 이용과 더불어 인류는 시간과 공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 수레는 바퀴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났다. 글의 서두에 수레를 꺼낸 데는 한 문장을 차용하기 위해서다. 남아 수독 오고서. 사람은 반드시 5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왜 하필이면 5수레인가? 5수레에는 몇 권의 책을 실을 수 있는가? 중국 수나라 때의 학자 채표는 자신의 서재 앞에 부, 독, 5,000권, 서, 자, 무, 득, 입차실, 즉 5,000권의 책을 읽지 못한 자는 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써 붙였다. 혹시 오고서가 5,000권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진화는 동물원을 만들어 인류의 유사 조상과 맹수를 우리에 가두어 놓을 정도로 인간을 발전시켰다. 불을 발견하여 맹수를 물리치고 익힌 음식을 통해 야성보다 이성을 키우고 문자를 만들어 경험과 사유를 전달할 뿐 아니라 축적하기도 하고 바퀴를 이용하여 하루 100리 길도 가기 힘든 사람이 천리길을 다니게 되면서 문명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캄캄한 밤에 촛불을 켜들고 책술에 끌며 동서고금을 종횡무진한다면 그 안이 즐거울까? 독서강 나폴레옹은 전쟁에 나설 때는 어김없이 마차에다 많은 책을 싣고 다니는 이동 도서관을 운영했고 19세기 페르시아의 대공 압둘 카셈 이스마엘은 어디를 가든지 개인 서재를 갖고 다녔다고 한다. 400마리의 낙타가 끄는 수레에 무려 11만 7천 권의 책을 싣고 다니면서 책을 읽었다는 것이다. 9가지는 아니어도 자신을 한 마리 좀벌레에 빗댄 선비가 있었다. 송호 이익과 절친했던 여헌 장형광이라는 사람이다. 나는 한 마리 좀벌레다. 기술자도, 장사꾼도, 농부도, 선비도 아니다. 일찍이 학문에 종사한다고 했지만 몸과 마음을 닦는 공부에 독실하지 못했고 거기에 분수조차 지키지 않아 거짓 이름을 도둑질하는가 하면 맑은 시대를 속여 벼슬까지 받았다. 이제야 그게 분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서야 사냐로 물러가긴 했지만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 입으니 내가 평생을 돌아보건대 존벌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장현광 여헌 전서 중에서.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인간, 존벌레들이 많은 공직사회에서 여헌과 같은 존재는 특이하다. 찻대기식으로 수레째 해먹는 고위직들도 적지 않아서 존벌레 수준은 시시하게 보일 수 있으나 민초들의 고열을 빨기는 마찬가지다. 옛 선비들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책벌레 또는 고성한 표현으로 두어자라고 불렀다. 두자는 좀두자이지만 선인들은 책벌레 두자라고도 썼다. 조선시대 한헌당, 김굉필, 정암, 조광조, 회제 이언적, 태계 이항과 더불어 동방 오현에 드는 정여창의 호가 일두였다. 한 마리의 존벌레, 한 마리의 책벌레라는 뜻이다. 그는 정이천에 천지간에 한 마리 존벌레라는 글에서 일두라는 아우를 따왔다. 조선의 오형언으로 추앙받는 대학자와 선비가 점잖지 못하게 한 마리 존벌레로 호를 지은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겸양과 함께 책을 좋아하는 남다른 성벽의 의미를 찾게 한다. 책 읽는 사람. 4. 연암 박지원은 연암집에서 책 읽는 사람을 사라고 하고 벼슬하는 사람을 대부라 하며 덕이 있는 사람을 군자라 한다고 썼다. 제야에서 책을 읽는 무리를 사림이라 부른 것은 사대부지림, 즉 사대부의 숯불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유교적 언행으로 공론을 조성하는 독서인들이 사림이었다. 율곡이이는 이를 강조해 마음속으로 고도를 그리고 몸으로는 유행에 힘쓰며 입으로는 법원을 말함으로써 공로를 가진 자를 일컬어 사람이라 한다고 정리했다. 조선시대에는 책 읽는 사람, 즉 독서인을 선비라 불렀고 이들은 교육과 공론, 즉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 독서인 중에는 독사인이라고 불릴 만큼 악한 자도 있었으며 선비 가운데도 진유와 부유로 나뉠 만큼 타락, 탈선분자가 많았다.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글밭에는 꽃피고 책 아껴준 아내에게 바치는 헌사. 조선시대 문인화가 능호간 이인상은 다양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서출이어서 음죽 현감만 지냈을 뿐이지만 사서화에 능해 삼절이라 불렸다. 그가 아내를 잃고 쓴 제망 실문에는 책을 아껴준 아내에 대한 절실한 고마움이 담겨 있다. 아, 당신은 홀로 노고를 떠맡아 집안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었소. 굶주리는 가운데서도 책을 팔지 않아 내 우직함을 지켜주었고 추울 때도 꽃나무는 떼지 않아 내가 측은지심을 지닌 채 살아가게 해주었소. 간혹 산수를 유람하다 보면 기분에 취해 그리 장황해지기도 했소. 집에 돌아와 지은 글을 읊을 때면 당신은 그때마다 따끔한 충고를 해주었소. 그리하여 내 글이 미사역으로 늘어져 도학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다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리를 이야기하며 즐기는 것은 옛날에도 있던 일인데 우리가 좋았던 건 몇몇 친구들도 알고 있어. 아, 착한 여자란 참으로 가엾구려. 책 팔아 허기달랜 책바보. 책만 보는 바보. 그래서 간서치라고 불린 조선 후기의 실학자 청장관 이덕무는 몹시 가난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